엄친아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일까? 엄친아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엄친아란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도 잘 듣는,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엄마 친구의 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엄친아의 존재는 다른 엄마들에게는 경탄과 함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엄친아를 향했던 시선은 자기 아이에게로 돌려지게 되고, 경탄과 부러움의 감정은 어느새 시기를 넘어 자녀를 질타하기에 이르죠. 친구 아들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고 하면서 말이죠.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엄친아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일까요? 물론 엄마 친구의 아들이야 당연히 존재하는 실존 인물이겠죠. 하지만 엄마가 그토록 경탄하면서까지 완벽하다고 말했던 엄마 친구의 아들을 만나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도 공부하기 싫어하고 매사에 투정 부리기 일쑤이며 성격도 모가 나서 매번 부모의 속을 태우는 아이일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그토록 칭찬하던 완벽함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평범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소문만 그렇게 완벽하다고 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엄친아는 옆집 엄마들이 평범한 친구 아들을 슈퍼스타처럼 우상화하여 만든 가공의 인물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무대나 TV 속 슈퍼스타에게 열광하잖아요. 하지만 그 슈퍼스타를 생활 세계에서 만나면 의외로 평범한 경우도 많습니다. TV에서는 특정한 좋은 면만 골라서 보여주기 때문이죠. 옆집 엄마가 관찰한 엄친아도 슈퍼스타의 TV 속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좋은 면만 부각시켜보고 있는지도 모르죠. 옆집 엄마가 그토록 칭찬하던 엄친아도 알고 보면 평범한 아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 어찌하다 보니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엄친아의 존재가 진짜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아이를 자극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오히려 완벽하게 포장될수록 유리한 면도 있거든요. 엄친아가 문제가 되는 지점은 실제 그러한 인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평범한 사람들을 열등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누구라도 슈퍼스타와 견주면 열등해지거든요. 더욱 심각한 점은 자녀만 엄친아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엄친아와 같은 슈퍼스타가 너무 많습니다. 옆집 남편도 아들 친구 남편, 즉 아친남입니다. 아친남은 돈도 잘 벌고 자상하고 가정적이죠. 그뿐인가요? 옆집 엄마도 딸 친구 엄마인 딸친엄입니다. 딸친엄도 외모가 동안인데다 살림도 잘하고 마음씨도 곱고 자녀 교육도 잘 시킵니다. 심지어 재테크 수완까지 뛰어납니다. 이처럼 곳곳에 엄친아 같은 슈퍼스타가 넘쳐나다 보니 대부분의 자녀, 남편, 엄마가 모두 옆집 슈퍼스타에는 못 미치는 열등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처럼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엄친아들로 인해 평범한 사람조차 열등감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보다 원론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등감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열등감이란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열등감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교를 하지 않는다면 열등감을 느끼고 말고 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홀로 사는 사람은 절대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혼자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수시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정적 동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싫어도 저절로 비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타인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우월감을 더 많이 느낄까요? 열등감을 더 많이 느낄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평균적인 사람의 경우라면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낄 확률이 거의 반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릅니다. 평균적인 수준의 보통 사람도 우월감을 느낄 때는 드물고 열등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비교 대상을 고를 때 주로 엄친아 위주로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엄친아들과 비교하니 평범한 사람조차 대부분 열등한 존재로 치부되고 맙니다. 비교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를 더욱 억울하게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비교 대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번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가령 성적을 비교할 때는 1등을 도맡아 하는 철수와 비교하고, 운동회 때는 전교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영수와 비교하고, 글짓기에서는 장문 솜씨가 뛰어난 영희랑 비교합니다. 늘 각 분야의 최고하고만 견주니까 항상 자신은 비교 열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죠. 이 말도 요즘의 엄친아 현상을 잘 설명해주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상대방이 가진 것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이 가진 것은 폄하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가치평가 없이 막연히 열등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항상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나 자기 자녀가 가진 잠재력이나 미래의 가능성을 긍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를 더욱 낮추어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열등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자녀가 가진 가능성을 긍정하고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가치 평가를 높게 해석하면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타인과 비교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비교를 하지 않으니 열등감이니 뭐니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집니다. 앞에서 제가 드린 말 기억나시죠? 열등감은 비교 때문에 생긴다고 해서 비교를 아예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절로 비교가 되는데 어떻게 비교하지 말란 말인가 하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해서 비교하지 않기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이 필요합니다. 평소 인문학적 소양을 쌓아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롯이 자기 삶에 집중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인문학자들은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것에 행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은 사회에서 내가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부유함도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다른 사람들의 머리는 진정한 행복이 자리를 잡기에는 너무 초라한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공통으로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머리에는 나의 행복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행복하고 싶다면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에게서 행복을 발견해야 합니다. 실제 인물도 아닌 가상의 엄친아 때문에 스스로를 열등하게 생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엄친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문학이었습니다.